인체 외부의 이물질인 항원 중 이물질이 황원이래요. 항원이라는 단어래. 너네 이거 과학에서 배우냐? 항원? 아니요. 항원 항체 반응 안 배웠냐? 안 배워요. 안 배웠어? 오케이. 그 항원이라는 게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냥 병균이에요. 알겠죠? 항원 중에 인체에 유해한 것이 체내에 침입하면 이에 대항하는 단백질인 항체가 생성된다요. 그 위에 항원에 동그라미 쳐놓자. 그럼 또 아래 항체 한번 동그라미 쳐놓고. 자, 그 이제 좀 이 과학 같은 거 하면 이제 좀 어렵잖아. 그러니까 단어를 이걸 개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항원은 쳐들어오는 놈들, 오케이? 항체는 막는 놈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좀 편해. 오케이?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칼 들고 문을 쳐들어오는 놈이 있어. 근데 화살을 쏴가지고 그 새끼들을 잡으려고 하면 잡히겠냐 안 잡히겠냐? 다 못 잡겠지. 그러면 뭐야? 그 칼들 놈들의 적합한 군인들이 있어야겠지. 우리가 그걸 항원 항체 반응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해돼? 적합한 걸로 막는다는 이야기지. 자, 그래서 앞에 단백질도 밑줄 한번 쳐줍시다. 항체가 단백질로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항원과 결합함으로써 결합의 밑줄. 그래서 항체하고 항원이 결합돼서 항원을 무력화시킨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의 자살폭탄 테러하러 가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이러한 항원 항체 반응은 우리 몸이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위험 요소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는 능력인 면역이 작동하는 대표적인 예이다. 그래서 면역의 체크. 면역이 뭔지는 알죠? 오케이. 그런데 세모. 꽃가루와 같이 우리 몸에 해롭지 않은 이물질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다. 과민 반응의 체크. 그럼 과민 반응은 해롭지 않은데 해로운 것처럼 느낀다는 거고, 항원은 우리 몸에 애초에 해로웠던 거다라고 인지를 하고 계시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오케이. 자, 이것이 바로 뭐다? 알레르기다. 알레르기의 밑줄. 알레르기는 항원 항체 반응을 전체적으로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면역 세포인 보조 T 세포들 중 보조 T 세포 동그라미. 자, 원래 이놈이 뭐예요? 항원 항체 반응을 조절하는 놈이래.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이 생기려면 이놈이 움직여야겠지. 오케이? 근데 그 중에서도 1형과 2형 사이에 균형이 깨지면서 2형이 과다하게 항진될 때 나타난다. 거기 TH2가 과다하게 항진의 밑줄. 그럼 지금부터 뭐 알레르기에 대한 설명인데, 항원 항체 반응할 때 작동하는 보조 T세포 중에서 T1과 T2의 이 균형이 잡히는 게 원래인데, 이거를 깨지면서 T2가 지나치게 많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나요? 너네 갑상선 항진증이라고 들어봤어? 갑상선 항진증이 뭐야? 갑상선 세포가 너무 많아가지고 목이 부어오르는 거잖아. 막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거, 그 똑같은 항진에 대한 단어입니다. T세포는 골수에서 생성되어 골수에서 생성의 밑줄, 가슴샘 밑줄, 이동한 후 성숙의 밑줄. 그러면 성숙은 골수에서 돼, 가슴에서 돼. 가슴에서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 여기까지 오케이. 자, 면역세포로 T세포의 일종인 보조 T세포는 체내에 항원들이 침입했을 때 사이토카인이라는 물질을 분비한다. 사이토카인 밑줄, 분비 밑줄. 사이토카인은 항체를 만들어내는 면역세포인 B세포를 자극합니다. 항체 만들어 밑줄, B세포 밑줄, 자극 밑줄. 항체를 생성하게 한다. 그러면 이 보조 T세포는 사이토카인을 분출을 하는데 이 새끼가 만드는 거야 직접? 아니지. 촉진한다라고 했으니까, 자극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는 옆에서 툭툭 건드리는 애야. 야, 만들어. 오케이? 서로 여기까지 이해됐냐? 자, 그런데 보조 T세포의 종류에 따라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의 종류도 다르다. 주로 바이러스나 박테리아 등의 면역을 담당하는 TH1의 동그라미. 뭘 담당한다? 바이러스와 박테리아를 담당한다. 인터페론 감마의 밑줄.
이게 사이토카인의 종류에 대한 이야기죠. 자, 그리고 TH1을 담당하기에는 너무 큰 병원체나 기생충에 대한 면역을 담당한다. 큰 병원체 밑줄, 기생충 밑줄, 이게 바로 뭐다? TH2 제2형에 대한 이야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인터루킨 4 밑줄, 이게 바로 사이토카인의 이름이었죠. 인터페론 감마는 뭐에 대한 이야기? TH1, T1형에 대한 이야기. 오케이? 비세포를 자극함과 동시에 TH2의 작용을 억제한다. 2형의 억제, 2형 억제 밑줄. 인터루킨 4는 세포를 자극함과 동시에 T1 작용을 억제 밑줄. 그러면 서로 T1형이 발현이 되면 2형은 줄어들어야 되고 2형이 발현이 되면 T1은 줄어들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나요? 따라서 TH1과 TH2 중 하나가 적정 수준으로 과다하게 항진되면 과다하게 항진의 밑줄. 단 하나의 기능은 적정 수준 이하로 깨지면서 둘 사이의 균형이 떨어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억제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인 거지. 그럼 이제 위에서 말했었지. 위에서 말했어. 뭐 알레르기가 해가지고 이거 하면은 항진이 과다하게 항진이 됐던 거고요. 이 항진이 과다하게 항진이 발생하는 이유는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균형이 깨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이때 1형이 과다하게 항진되어 1형이 과다 밑줄. 그로 인해 생산된 항체가 많아지면 항체가 자신의 조직 공격 밑줄. 자가 면역질환 밑줄. TH2 밑줄. 과다 항진되면 알레르기 증상의 밑줄. 이해됐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자가면역질환이라고 들어봤어 너네? 자가면역질환? 이 자가면역이라는 것은 면역 시스템이 붕괴가 되는 거야. 우리가 면역이 뭐였지? 아까 앞에서 항원 항체 반응에서 막아주는 거에 대한 이야기였죠. 면역이. 근데 이 시스템이 과다하게 어떤 이 분비 물질들이 과다하게 분출이 되다 보니까 원래 정상적으로 얽히고 설켜가지고 작동을 하던 면역 체계를 무너뜨리게 되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가면역은 대표적인 게 에이즈 같은 거 있잖아요. 자가면역 질환. 그런 거 어때? 싹 다 내 몸을 막 정상적인데 싹 다 공격해. 오케이? 이런 게 바로 자가면역 질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세포는 비세포의 동그라미 사이토카인의 자극을 받을 때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를 만들어낸다. 아까 비세포는 항체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T세포들은 T세포들은 뭐야? 그냥 자극만 시켜준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항체, 면역 글로불린의 밑줄. 면역 글로불린은 아미노산 밑줄, 사슬 모양 밑줄, 길게 열거된 폴리펩티드의 밑줄. 폴리펩티드의 결합 방식에 따라 다시 결합 방식에 따라 밑줄. 다시 G형 면역 글로불린과 E형, G형 밑줄, E형 밑줄 두 가지로 분류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그래서 구조와 종류를 또 설명하고 있지. 평상시 항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G형 IgG라고 되어 있지만 위에서 G형 면역 글로세포라고 했으니까 그냥 G형이라고 치환해서 읽으시면 됩니다. G형은 B세포가 인터페론 감마에 의해 자극을 받을 때, 인터페론은 아까 위에서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T1형. 그치? 기억나? 확인했어? 위에서 T1형이 인터페론 감마였던 거? 확인했지? 그래서 이거는 T1이라고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크기가 작은 다양한 종류의 병원군에 대해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이 부분은 중요해 안 중요해? 안 중요해. 이미 위에서 지나치게 크면 T2가 움직인다고 했거든. 이해됐나요? 서로도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 다음에 IgE 2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형은 B세포가 인터루킨 4 뭐에 대한 이야기? 이거는 T2 그치? T2형에 대한 이야기. 자극을 받을 때 생성되며 Ig가 대응하기에는 크기가 큰 병원균이나 기생충에 대해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이건 아까 위에서 나왔던 내용이랑 똑같은 내용이잖아. 밑줄 칠 필요가 1도 없는 거지. 이해됐나요?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인 알레르겐 밑줄 크기가 비교적 크다. 그렇기 때문에 뭐다?
E형이 움직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위에서부터 계속 하는 말이에요. 작은 거는 1형, 그리고 G형, B세포 중에 G형, 그 다음에 T세포 중에서 큰 거는 2형, 그리고 B세포 중에서는 2형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해됐지? 체내에 알레르겐이 들어왔을 때 TH2가 과다하게 행진되었다면 B세포에 의해 IgE의 수가 많아진다. 여기까지도 다 이해됐죠? IgE가 그 2형일 때라고 했으니까 IgE는 내부에 히스타민이라는 물질을 지니고 있는 히스타민 밑줄 비만세포 밑줄. 그러면 IgE하고 뭐하고 비만세포하고 더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알레르겐에 대해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킨다. 그러면 비만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하던 히스타민이 비만세포 외부로 분비된다. 히스타민이 비만세포 외부로 분비 밑줄. 그래서 뭐야 이번엔? 합체돼서 없애야 되는데 비만세포가 세포 외부로 나와버려. 히스타민은 본래 모세혈관을 확장시켜 혈류량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수의 항체들이 항원에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히스타민 다시 밑줄 쳐주고 혈류량 증가의 밑줄. 그래서 항체들이 항체의 밑줄, 접근 밑줄. 그래서 항체가 항원이랑 싸우러 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주는 게 바로 뭐였다? 히스타민이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하지만 세모, 인체의 점막 부위에서 히스타민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어떻게 돼? 모세혈관의 확장으로 인해 물질의 투과성이 높아진 혈관벽을 통해 단백질이나 세포가 모세혈관 밖으로 나오면서 점막이 부풀어 오른다. 점막이 부풀어 오른다의 밑줄. 그래서 인체의 점막 부위들이 부풀어 오르면 코막힘이나 천식, 가려움증 등 알레르기 증상이 유발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내용 이해됐나요? 오케이.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알레르겐은 IgE, 이거는 뭐예요? E형에 대한 이야기죠.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크기가 크다. 대응하기 힘들 정도로 크기가 크댔어? 아니지. 대응하는 거지 얘네들이. 그래서 1번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세포 T세포는 항원과 결합하여 항원을 무력화하는 역할을 한다. 항원과 결합하는 건 항체지. 항체를 생성하는 건 B세포였어요. B세포가 항체를 생성할 수 있게 옆에서 부추기는 놈이 뭐였어? T세포였던 거지. 그래서 2번은 결합이 아니라 항체 생성 자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네. 3번 보겠습니다. 비만세포에서 분비되는 히스타민은 항원을 무력화하는 데 기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히스타민이 과하게 분비되면 문제가 생긴다고 했지. 그치? 근데 적당한 히스타민은 항원을 무력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항체가 가서 항원을 무찌를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였죠. 3번은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4번 보겠습니다. 알레르기는 외부의 위험 요소가 체내에 취업했을 때 외부의 위험 요소 밑줄. 위험 요소는 뭐였다고? 항원 항체 반응이 그냥 단순한 그거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이해됐지? 근데 여기서 외부의 위험 요소가 아니라 그러면 알레르기 반응은 위험하지 않는데 우리가 과민 반응이에요 라고 1문단에서 설명을 했었죠. 그러니까 4번은 틀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모세혈관 벽의 투과성이 높아지면 물질 혈관 내 유입으로 인해 모세혈관이 부풀린다. 유입인가요? 아니지. 분출된다고 했지. 자꾸 밖으로 새어나가서 점막 외로 퍼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5번도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이해됐죠? 다음 거 한번 볼게요. 기억과 니은을 중심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입니다. 기억은 뭐에 대한 이야기? 일형세포에 대한 이야기. 일형세포는 알레르기야 아니면은 항원항체에 대한 이야기였어. 항원항체에 대한 이야기였지 병균에 대한 이야기였어. 그 다음에 이형세포는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 얘가 알레르기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크기가 크다는 1형, 작다는 2형. 1번부터 보겠습니다. 기억과 니은은 모두 가섬성에서 생성되는 T세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분화된 것들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저기 아까 어디냐 T세포가 가슴색으로 이동하는 요연세포로
분비한다. 자, 이제 원래는 T세포가 따로 있는 거. 오케이? 원래는 T세포가 따로 있는 거. 근데 그 중에 보조 T세포라는 건 뭐라고 되어 있어? 거기에 원래 보조 T세포는 그 이 문단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번째 줄. 그런데 보조 T세포의 종류에 따라 라고 되어 있거든. 여기 찾았어요? 거기 찾았죠? T세포가 성숙하는 과정에서 분화한 거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그냥 보조 T세포라는 설명밖에 없어요. 이해했어? 만약에 1번이 저 말이 맞는 거라면 성숙하는 과정에서 분화됐다 하면 T세포에서 떨어져 나오는 거거든. 그러니까 T1이랑 T2가 합쳐져서 T가 된다는 이야기거든, 저 말은. 이해됐나요? 근데 T세포들 중에서 T세포 중 보조 T세포들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답은 1번이 돼야겠어요.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1번입니다. 2번 한번 볼까요? 기억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은 인터루킨4의 분비를 억제한다. 기억이니까 1형이죠? 2형을 억제한다 그랬죠? 인터루킨4는 2형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죠. 니은이 분비하는 사이토카인은 T1의 작용을 억제한다. 아까 서로 방해하는 거였지.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말이지. LG2니까 2형이니까 이 알파벳 2도 맞는 말이죠. 기억보다 니은이 과다하게 항진됐어. 그러면 니은이 개 많아졌다는 이야기지. E형세포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야. 특정 항원이 체내에 유입되는 경우에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특정 항원이 체내에 유입된다. 뭐에 대한 이야기지? 봐봐. 특정 항원이 체내에 유입이 됐어. 이것도 이상한데? 그 이유가 안 나와 있어. 한번 봐볼게. T2 현상은 LG2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왼쪽에서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에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이 알레르겐. 이게 특정 항원에 대한 이야기죠. 이해됐나요? 왼쪽 아래에서 두 번째 문단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항원인 알레르겐은 얘가 항원의 이름이지. 얘가 특정 항원이야. 크기가 커서 LG2에 의한 항원 항체 반응을 유발한다 라고 했으니까 알레르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과도하게 항진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4번은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기억과 니은 중에서 하나가 과다하게 항진되는 경우에는 다른 하나의 작용이 그만큼 억제된다. 이건 당연한 소리였던 거죠. 서로를 억제시킨다고 했으니까. 이해됐나요? 예. 2번 오케이? 3번 면역 글로불린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글로불린은 비세포에서 만들어내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결합 방식은 폴리페티드까지는 다 똑같지만 결합하는 방식에 따라서 G형과 E형이 갈라지는 거였어요. 보겠습니다. 체내에 소량 생산되는 것만으로 천식이나 피부과염증이 유발된다. 이거는 뭐였어? 과다 항진에 대한 이야기였잖아. 원래 이게 되려면 너무 많이 분비되어야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소량 생산이 되는 것만으로 이거 하면은 아예 생산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해됐죠? 그래서 1번은 틀렸다. 폴리페티드들의 결합 방식에 따라 항원 항체 반응의 대상인 항원이 달라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였어요? G형과 E형에 대한 이야기 나눠졌던 거지. 이해됐나?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서로 이해되니? 지한도 이해됐냐? 3번
1형에 의한 자극으로 생성된 것은 평상시 T2에 해당하는 것보다 양이 적다. 알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없어요. 그냥 그 의미가 없죠. 그 다음에 T2에 의한 자극으로 생성된 것은 어떠한 병원군과도 항원항체 반응을 이기지 못한다. 아니죠? 들렸죠? 이형을 취향과 달리 항원항체 반응을 거친 후에 비만세포와 결합하여 기생충을 무력화한다. 이것도 맞나요? 개소리죠. 항원항체 반응은 1형도 있고 2형도 있는 거죠. 이해됐죠? 다음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X와 Y의 작용에 대해 추론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알레르기 질환을 치료하는 방법인 면역요법은 면역요법의 밑줄 환자의 면역 불균형을 치료하는 방법이다. 아까 하나가 급히 올라가는 거였어. 면역요법으로 가상의 약물 X와 Y를 사용할 수 있다고 하자. X는 X의 동그라미 알레르겐의 밑줄. 그럼 얘는 큰 거네. 큰 거. 자, 그래서 얘는 E형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겠지. 주성분으로 하는 약물로 조절세포 T세포의 기능을 점차 강화시킨다. T세포의 기능을 강화 밑줄. 조절 T세포는 TH1과 TH2 중 하나가 과다하게 항진되었을 때 그것의 작용을 억제하면서 작용 억제 밑줄, 균형 밑줄.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절세포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보조 T세포는 뭐였다? 얘네가 문제를 만들어낸 애들이었잖아. TH1, TH2. 오케이? 근데 여기서 조절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이 보조 세포들이 질환하는 것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다. 이게 바로 조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절 T세포의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알레르기 환자에게 평상시에 X를 꾸준히 투약해. 그러면 일부러 알러지 효과를 계속 내게 만드는 거야. 이해되나? 일부러 만드는 거야. 조절 T세포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많이 쳐맞으면 더 이상 안 아픈 것처럼 계속해서 두드러 패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돌아와 알레르겐에 많이 노출되는 시기에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 이와 달리 Y는 Y의 동그라미 인터페론 감마와 유사한 분자구조 인터페론 감마의 밑줄. 이건 1형이냐 2형이냐 1형에 대한 이야기지. 그치? 1형이라고 써줍시다. 1형. 화학물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약물이다. Y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사용하는 약물로 체내에서 인터페론 감마와 유사한 작용을 한다. 자, 그럼 봐봐. 알레르기는 2형이 과다하게 분비됐던 거란 말이야. 여기까지 오케이? 그러면 2형이 과다하게 분비되면 1형을 억제시키는 거였지. 그러면 1형을 억제시키는데 Y는 1형과 똑같은 역할을 하는 거를 투입했어요 라고 했으니까 부족한 1형의 양을 얘가 늘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됐나요? 그러니까 다른 거예요. X는 두드러 패서 적응시키게 만들어버리는 거고 조절을 시켜가 조절 잘 되게. Y는 억제되는 것을 인위적으로 투여시켜서 늘려주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X와 Y는 모두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과다 투약했을 때 일시적으로 증세가 더 심해질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X는 그럴 수 있어. 그치? 근데 Y는 1형을 더 넣는 거니까 균형이 맞아지는 거지. 그래서 1번은 틀렸다. X를 처음 투약한 환자의 체내에는 사이토카인의 자극을 받은 B세포에 의해 LGG가 일시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봐봐. X는 뭐라고? 알레르기 항원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러면 넣었으면은 알레르기에 대한 이 2형이 늘어나야 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거기서 IgG가 아니라 IgE가 일시적으로 늘어나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X를 지속 투약한 환자의 체내에 알레르긴이 유입되었을 때 이미 지속 투약을 했어요. 조절 T세포의 작용에 의해 IgE의 수가 평소보다 줄어드는 것이 기대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봐봐. 이거는 뭐냐면 위에서 항진되었을 때 작용을 억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작용을 억제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IgG를 줄이는 거를 약화시킨다는 이야기야. 이해됐나요? IgE까지 조절해버리면은 얘는 그냥 아파야 되는 거라고. 이해됐죠? 그래서 3번은 IgE의 수가 평소보다 줄어드는 게 아니라 IgG의 수가
평소보다 줄어들지 않게 하는 것이 기대 효과입니다. 이해됐죠? Y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약했을 때 TH1이 항진됨에 따라 비만 세포와 IgE가 결합하는 빈도가 줄어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Y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낸 환자에게 투약했을 때 TH1이 항진된대. 봐봐. 요것도 똑같지 않을까? Y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약을 했어. TH1이 항진된대. 여기까지는 알겠지. 근데 비만 세포가 IgE와 결합하는 빈도가 줄어든다는 거는 TH2 E형 자체가 줄어든다는 이야기거든. E형을 줄어드는 건가? 맞지 않아요? 왜? T1이 늘어나면 T2 줄어드는 거 아니에요?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난 환자에게 투약하는 항진됨에 따라 비만 세포와 그러네. 오케이. 맞는 말이네. 5번 한번 봐볼까? Y를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환자에게 반복 투약했을 때 다량의 IgG가 높아진다. 5번도 맞는 말인 거 아니야 그러면? 많이 투여했으니까 이제 이게 자가면역 질환에 대한 이야기잖아. 일형이 늘어나는 거잖아. 그치? 봐봐. IgG가 1형에 대한 이야기잖아. 1형은 그 항원 항체를 통해서 그 아픈 균이 들어왔을 때 그 갈구는 거였잖아. 근데 1형이 과다하게 늘어났으면 어떤 부작용이 있다 그랬지? 자가면역 질환이 일어난다 그랬지. 그러면 5번도 알레르기 증상이 없어 얘는. 그치? 없는데 계속해서 Y를 넣었어. 그럼 계속 1형을 주사한 거지. 그러면 항진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러면은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게 자가면역 질환이잖아. 그러면 그럼 5번도 맞는 말이지. 그치? 제가 답을 볼게요. 그 뭐지? 제가 답을 보고 올게요. 이상한데 답은 5번이래요. 말이 안 돼요. 4번 틀리는 걸 한번 볼게요. 그래. 항진이라는 단어 때문이야. 4번에. TH1이 항진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말했지. 갑상선 항진 자체가 많아지는 거라고 했지. 과다하게 많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으면 TH1이 엄청 적은 상태지. 근데 여기에다가 Y를 투약을 했으니까 TH1이 TH2보다 늘어나는 게 아니라 회복하는 거잖아요. 아 이해됐죠? 그래서 TH1이 항진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나요? 서로도 이거 이해됐어? 확실히?
어디가 이해 안 됐어? 설마 다? 어디가 이해 안 됐어? 어? 어디가 이해 안 됐어? 어? 현재? 아 항진. 그러니까 이거야 봐봐. 항진이라는 말 자체가 바닥에 있는 상태인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섰다가 항진이거든. 근데 그 알레르기 증상이 나타났다는 이야기는 1형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2형에 대한 이야기거든. 2형이 항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1형은 항진이 아니라 부족한 상태란 말이야. 이해해서? 시소 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다가 y를 투여하면은 봐봐. 이렇게 지금 이게 2형이고 이게 1형이야. 1형을 투입을 했어. 그러면 여기까지 올라온단 말이지. 이 상태는 항진 상태인가? 안 넘어섰지. 그니까 4번 선택지에서 TH1이 항진됨에 따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답은 5번이었습니다. 다음 5번 볼게요. A에서 이후에 바꿔 쓰기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거는 그냥 쉬우니까.